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필리핀에서 불고 있는 한국 방산에 대한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도 한국 방산의 VIP로 꼽혔던 필리핀에서 이제 아예 작정하고 한국산 전투기를 싹쓸이하려는 등 무기 사업의 스케일을 완전히 확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중국 언론들이 KF-21은 중국을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고 망언을 퍼부으면서 오히려 망신을 당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중국산 전투기를 사들인 각국에서 절대로 못 쓰겠다며 들고 일어나는 등 급기야 중국을 손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이 중국산 전투기를 압살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면서 중국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하는데,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치블랙에 참가한 한국산 다목적 경전투기 FA-50 기체의 우수성, 안정성, 신뢰성을 직접 확인했었다. 지난달 27일 필리핀 마닐라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막한 국제 방산 전시회 아다스 2024 한국 방산업체 부스를 찾은 이리네오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 등 필리핀 군 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거침없이 한국 방산의 명품 무기들에 대해 호평을 늘어놓았는데요. 이날 열린 전시회에서는 필리핀 내에 퍼지고 있는 방산한류를 실감케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연출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0주년을 맞은 아다스 2024에는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약 300개 방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카이를 비롯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이곳 전시회장에 빠짐없이 부스를 차리는 등 필리핀 현지 방산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이번 방산 전시회가 특별했던 건 필리핀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함께 동남아의 한국 방산 주요 고객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도 우리 방산업체 부스에 필리핀의 고위 군 당국자들은 물론 태국,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의 군 장성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앞서 재작년에 해성 8발을 도입했고, 올해 5월 미국과의 연합훈련인 발리카탄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목표물을 명중시키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필리핀 군에게 있어 유도무기 실사격에서 명중에 성공한 첫 사례였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당시 카이부스를 찾은 에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선임차관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KF-21도 차기 사업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며 도입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산 전투기 역시 과거 필리핀에서 대활약상을 보여주면서 이미 두터운 신뢰를 쌓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카이에 따르면 FA-50은 2017년 필리핀군과 반군 간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서 맹활약했었습니다. 또 지난 7월 호주에서 진행된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 피치블랙에서 필리핀군이 운용하는 FA-50이 태국군이 운용하는 스웨덴 사브의 자스-39 그리펜과의 도그파이트에서 완승하면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이날 열린 전시회에서도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반응이 남달랐다는 후문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부스 위치에서도 한국 방산의 위상이 드러났는데, 전시장을 들어서자마자 우리 방산 기업들이 부스가 눈에 한가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필리핀 내에서 한국 방산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이 한국의 전투기 유지보수를 다 맡기는 등 무기 사업의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이가 필리핀 국방부와 수출항공기 성과 기반 군수지원 PBL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열린 아다스 2024에서 필리핀 공군이 운영하는 FA-50PH 항공기에 대한 PBL 사업자로 선정된 건데요. 대한민국이 해외에 수출한 항공기에 대해 장기 계약 형태의 PBL 사업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업 규모는 1년간 약 27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수출항공기의 수리 소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단발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계약으로 인해 무기 사업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원이 생기는 우리 방산 역사내 고무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전투기는 보통 30년 이상 운용하는데 구매 비용보다 후속 지원 비용이 2배에서 5배가량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필리핀 PBL 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도 이제 거대한 애프터마켓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변곡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중국 언론이 KF-21은 중국을 절대 못 이긴다며 찬물을 끼얹으며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KF-21의 스텔스 성능이 완벽하지 않다며 중국이 개발한 5세대 전투기 제니10과 비교하면 KF-21의 스텔스 성능이 역부족해 중국 전투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KF-21이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일만 하고 무장과 레이더가 통합되지 않아 사실상 비가시권 전투가 어렵다며 전투기 생명인 목표물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매체가 KF-21은 중국을 절대 못 이긴다고 주장하며 내놓은 근거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중국의 억측에 불과한데요.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더 커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정신승리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국 전투기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전투기들의 4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신중국가로 알려진 곳들조차 너도나도 손절하며 발을 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의 대표적인 친중국가로 알려진 세르비아가 운용하던 미그 29를 대체할 전투기로 프랑스산 라팔을 결정하면서 중국이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산 젠10C 수출을 위해 공을 들여왔는데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혔다면서 화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SNS에서는 성능도 대등하고 가격은 4배나 싼데 어떻게 철맹이라는 나라가 라팔을 선택하냐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국이 열이 받은 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세르비아의 젠10C 판매 이사를 타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전투기를 팔아보려고 파격적인 가격도 제시했다고 하는데 결국 세르비아의 최종 선택은 라팔 전투기였습니다. 사실 재정 여력이 없는 세르비아에서조차 중국산 전투기인 젠10 말고 라팔 전투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하는 곳은 없을 텐데요. 중국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젠10은 미국의 소형 다목적 전투기인 F-16을 겨냥해 만든 단발 엔진 전투기로 2005년에 실전 배치가 이뤄졌고 동체 크기와 이륙 중량 등은 F-16과 비슷합니다. 젠10C는 초기 모델을 개량해 2018년에 내놓은 기종으로 능동형 A사 등 최신 전자장비를 장착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중국 측의 주장으로 라팔보다 무장 탑재량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젠10C는 국제무대 수주전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중국의 젠10C와 스웨덴 그리펜 사이에서 고심해온 태국도 결국 그리펜을 선택하면서 중국에게 뒤통수를 쳤습니다. 신중 노선을 걸어온 태국이 젠10C 대신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를 택한 것도 중국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과 태국은 2015년부터 매년 연합 공군훈련을 해오고 있는데 중국은 수년 전부터 젠10C를 훈련에 투입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국이 낡은 F-16 전투기를 대신할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자 중국에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젠10C 판촉에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까지 나서서 공을 들였던 사우디도 작년 말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사기로 결정하는 등 거듭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전투기가 세계 무대에서 외면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중국산 제트 엔진의 성능과 신뢰도 문제가 가장 커 보입니다. 예전보다 출력은 좋아졌지만 출력의 지속성, 연료 효율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여기에 더해 6톤이 채 못 되는 무장 탑재량도 문제로 보통 다목적 전투기가 되려면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탑재량이 적어 작전 거리가 매우 짧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얼마 전 한국의 KF-21이 중국 전투기를 압살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주면서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는데요. 얼마 전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KF-21이 단독으로 우렁차게 하늘을 가르는 모습은 가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상당 부분의 기술들이 국산화해 만든 KF-21은 당시 이륙 직후 저공에서 선회 기동을 하며 비행 성능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위용을 뽐냈습니다. 이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많은 방산 관계자들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수준의 KF-21의 기동성에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여러 국가의 KF-21 구매 대기자들이 쾌재를 부르며 환호성을 외쳤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KF-21의 행보에 다른 국가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믿고 F-16을 쓰던 국가들의 KF-21의 빅딜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필리핀, 유럽 국가에 이어 사우디에서 KF-21의 6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에 협력할 거라는 통큰 방안을 제안하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KF-21은 미국 F-16 등 동급 경쟁 모델보다 가성비가 높은 덕분에 미국은 물론 유럽 방산업계에까지 심각한 위협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F-21은 주요 성능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사일 방어 장치 덜컴 개발에 착수하면서 몸값이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을 6세대 전투기로 개량하기 위해 덜컴 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덜컴은 적의 휴대용 대공방어 체계의 위협에 대응하는 첨단 방어 시스템입니다. 항공기에 장착돼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레이저 기만 광원을 발사해 미사일과 지상 레이더를 교란시켜 항공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대외 수출 금지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도 개발하지 못한 기술이라 KF-21이 이 기술을 탑재한다면 지금보다 더 숱한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 열리는 2024 사천 에어쇼에서 KF-21이 등장해 최초 지상 전시와 첫 시범 비행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중국이 또다시 발작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